네, 예술적 분석 8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평에너지 세 번째 이야기로 갈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를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승이 시작된 이후, 왼쪽 부분을 보세요. 상승이 시작된 이후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21선에는 봉이 근처도 안 가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21선 눌림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오를 종목은 근처도 안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구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20일 근처도 안 갔던 종목이 아주 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21선만 닿으면 아주 모범생처럼 어김없이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때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균형부터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우선 머리 위에 저항을 보면 아주 강한 양봉 3개가 나란히 있죠.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저항값을 갖는 녀석들이 3개나 같은 공간에 쭉 늘어서 있다면 이건 매우 저항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크게 밀리지 않고 21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좀비 정찬성 선수를 포함해서 3명의 격투기 선수하고 격투를 벌이고 왔답니다. 근데 코피도 안 흘리고 맨 얼굴로 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거의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거의 허풍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런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들이 어떻다고요? 21선 눌림목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냥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모습만 만들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패턴 분석 때도 제가 이미 거론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는 최고점에서 물량을 터뜨리는 멍청한 세력은 없어요. 21선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전술적 지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만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발적으로 매수하는데 굳이 고점에서 물량 팔려고 물량 터뜨리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2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요즘 세력들은 최고점이 아니라 최고점 바로 아래에 있는 눌림목, 21선 주로 21선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21선이 쉽게 뚫리는 종목은 보유하는 게 오히려 좋고 잘 지지받는 모습은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샘플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붉은색 화살표 구간에서는 너무도 쉽게 21선을 이평선을 깨고 있는 게 보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평선에 목숨 걸어요. 네, 이거 깨지면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쉽게 깨고 있다면 이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예요. 쭉 보시다 보면 맨 오른쪽 끄트머리 보십시오. 이 종목은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정확하게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제거한 종목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담에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때 제거했어요. 저는 그때 고객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1선을 너무 빤하게 보여준다. 21선을 너무 정직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늘 술이나 마시고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친구가 갑자기 일찍 들어오고 성실해졌어요. 조금 불안해지죠. 사고를 크게 쳤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모습도 늘 그랬다면 모를까. 21선을 늘 깨던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21선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준다면 이건 이미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죠. 에너지론에서 익혀야 하는 것은 차트의 균형과 승률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의 정확한 지점은 물론이고 그 지지와 저항의 강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다시 위 차트를 함께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발 아래 지지력을 조금 살펴보니까 파란색 화살표 구간을 보세요. 시가와 종가가 모두 5일선 밖에서 형성된 원인점이 보이죠? 그러면 그 원인점을 기준으로 분홍색 수평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횡보했던 구간에서 원인점까지 가까우니까 그냥 기다려 볼까요? 자, 그럼 정답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많이 떨어졌어요. 붉은색 화살표 구간에서 일단 반등을 주고는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근거가 있는 원인점이니까 의무적 반등을 주고 있는 거일 뿐이죠. 그 반등의 의지가 애초롭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번엔 동그란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 길게 놓고 보니까 기다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럼 먼저 정답을 확인했으니까 동그라미 구간에서의 균형을 집중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시커먼 음봉이 하나 보이죠? 시가가 높은 음봉. 높은 시가의 음봉 기준이 뭐니? 라고 하신다면 디마크의 목표 고가 이상에서 출발한 봉이라면 시가가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후로 양봉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죠. 양봉은 덩치가 작아도 많으면 에너지가 커집니다. 음봉도 대략 3개 정도 나왔죠. 하지만 너무 얄쌍하고 빈약해서 세력을 갖출 수 없는 모습이에요. 양봉 우세 지역은 늘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21선에서의 반응인데 지쳐서 이탈되면 즉각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결국 종가는 21선보다 위로 올려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자, 이 정도만 가지고도 횡보구를 포괄하는 음봉이 나온 날 다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깨진 이후의 균형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저항은 강하고 지지는 없고 무게는 무겁고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10만 5천 원이 깨진 이후에는 횡보 이후의 하락이기 때문에 원인점 저항이 되고 최고점에서의 할증된 에너지를 부여받게 되죠. 저항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5일선의 시가와 종가가 모두 닿지 않은 이른바 들떠있는 양봉도 보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머리 위에서 찍어 누르는 에너지의 총량은 태산처럼 무겁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지력을 한번 보세요. 발알의 원인점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의무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거대한 압박에 비해 너무 초라한 수준의 지지력이에요. 이미 이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야 돼요. 즉각 매도가 맞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국고초에 출연을 했을 때 이런 차트를 질문받게 되면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향후 2단 하락 이상의 하락이 전개될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